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구독자와 소통하는 친절한 프린들입니다. 지난번 영상 이후 테슬라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엄청 이슈인 건 아시죠? 테슬라로 유명한 모 유튜버 두 분 구독자들이 거의 전쟁입니다. 한 분은 올해 완전 자율주행 5단계가 나오는 건 사기다. 다른 분은 완전 자율주행 5단계가 안 되는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 10%의 가능성은 있다. 라고 하시네요. 제 후배가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형, 유튜브 내용 너무 좋은데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이나 팩트는 그렇게 안 중요하더라고요. 구독자 더 늘리고 형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옳고 틀리다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만이 들어가면 엄청 없어 보여요. 하지만 맞지만 알지만 아니지만 아닌 건 알지만 사기는 아니에요. 레벨 5는 안 되지만 10%의 가능성은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플렉스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요. 테슬라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오류는 오류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오류도 있겠죠. 이 세상에 오류 없고 완벽한 제품이 어디 있나요? 오류 없는 제품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 오류를 이야기해야 제품이 개선이 됩니다. 나온 지 몇십 년 된 MS 윈도우도 아직 블루스크린이 뜹니다. 이런 걸 쉬쉬하면 개선이 될까요? 안 됩니다. 100년 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처음 하늘을 15초 날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라이트 형제가 많은 비난과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현재 비행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난받고 조롱받는 건 테슬라의 숙명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자율주행 2단계를 테슬라처럼 하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누굴 까겠어요? 테슬라밖에 못 까지. 왜? 있는 걸 까는 거지 없는 걸 어떻게 까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 테슬라 차 소유자는 아실 겁니다. 모델 3 엄청 잘 나갑니다. 보통 1억짜리 스포츠카보다 더 잘 나가요. 이런 퍼포먼스 내는 차가 4천만원. 물론 보조금 포함이죠. 내연기관 4천만원대 이런 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토파일럿 처음 써보면 엄청 편해요. 작동하는 방법도 엄청 간단합니다. 레버 두 번만 따닥하면 바로 작동해요. 처음 해보면 차 안에 지니가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 이런 전기차가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이런 걸 까면 욕을 하세요. 근데 객관적인 오류, 개선 사항을 누군가 말하면 아 맞아, 저렇게 이야기해야 개선이 되겠지 라고 쿨하게 생각을 하세요. 일론 형이 거짓말을 하면 걔는 원래 그래, 걔는 천재 마케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일론 형이 뻥을 쳤는데 이걸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면 좀 없어 보여요. 뻥은 뻥이지. 무슨 올해 로보택시가 나와. 테슬라 찬양자도 올해 안 나오는 건 알지만 가능성은 10%예요. 일론 형은 진짜 천재입니다. 배터리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요새 유튜버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이거 일론 형이 10년 전 2012년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보면 소름 돋아요. 인터뷰 내용이 길어서 요약을 하면 일론 형이 어떻게 기업을 하게 됐고 기업을 할 때는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잘 들으라고 합니다. 아니, 일론 형도 이렇게 쿨하게 네거티브한 피드백도 받아들이는데 테슬라 좋아하는 분들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물리학의 제1원리 First Principle 요약하면 말이 있을 때는 차가 필요 없었다. 2012년 지금도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전기차 비즈니스가 가능하지 않게 봤던 거다. 일론 형이 믿는 First Principle에 따르면 배터리는 앞으로 싸질 거다 라고 10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미 이 형은 계획이 있었어요. 이 천재 형한테 지금 다 놀아나는 거예요. 레벨 5 언젠가 이 형이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사기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요?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하죠? 그럼 뭘로 이슈를 만들어야 될까요? 과연 레벨 5가 중요한가요? 오늘 할 이야기도 많으니 여기까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계속 요청하신 AIK ETF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핫해서 미국 주식 유튜버는 거의 한 번씩 다 만드신 것 같아요. AIK가 어떤 자산 운용사이고 캐서린 우드가 어떤 사람이고 AIKW가 어떤 ETF인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설명을 엄청 잘 하셨더라고요. 이분들 영상 꼭 참고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 없는 내용을 알려드려야 하니 프린들만의 방식으로 다른 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설명이나 어떤 배경이 있는 ETF인지는
다른 유튜브 영상 꼭 참고하세요. 엄청 많습니다. 요새는 진짜 목소리 좋고 잘생기고 똑똑한 유튜버가 많은 것 같아요. 부럽네요.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앞으로 잘 벌 것 같은 회사. 여기서 투자 성향이 달라집니다. 투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아마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돈은 잘 못 벌어도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제2의 테슬라 기업에 투자하느니 그냥 테슬라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Anyway, 제2의 테슬라건 제3의 테슬라건 저는 적어도 기업은 무언가 팔아서 이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팔아서 나는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으신가요? 투자란 돈을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내 돈을 어떤 기업에 던져야 될까요? 안전한 기업? 아니면 망할 수 있지만 대박날 수 있는 기업? 화끈하고 가슴이 뛰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대박이 날 것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시잖아요. 캐서린 우드처럼 보통 몰빵을 하시죠. 그런 분들은 ARKK, ARKW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그럼 몰빵이에요? 제가 1000만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제 전재산이 1000만원이에요. 근데 나이도 심지어 어려. 20대야. 그리고 직장도 있어서 1000만원은 몇 년이라면 금방 모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몰빵을 하세요. 여기 투자해서 1000만원 날린다고 인생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00배 올라서 100억이 돼. 그럼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투자할 때 시도 때도 없이 MTS 보고 야후 파이낸스 보고 인베스팅닷컴에서 미선물 채권 가격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면 몰빵하지 마세요. 투자한 돈이 있으나 없으나 신경이 안 쓰이면 몰빵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이나 ETF를 매수했는데 밤새 MTS 붙잡고 주가 확인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확인하고 낮에는 선물 가격 확인하면서 페인처럼 살 거면 왜 몰빵을 해요?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기준은 딱 이겁니다. 어떤 투자가 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면 하지 마세요.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익이 나도 나중에 문제고 안 나도 문제예요. 그럼 위험한 주식은 투자하지 말아요? 아니요. 우리한테는 트레이닝 스탑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비중 조절해서 고고싱 하면 되죠. 주식이 그냥 쭉쭉 오르면 좋은데 훅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에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몰빵하셔도 됩니다. 몰빵을 했는데 전혀 심적 변화가 없다. 이런 분한테 그 정도 돈은 본인한테 괜찮은 거니 신경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럼 몰빵해도 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저는 간이 작고 스몰 마인드라 위험이 큰 거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자산에 비중을 크게 두진 않습니다. 이건 프린들 스타일. 근데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니 정답은 없겠죠? 그렇다고 제가 위험한 걸 안 하진 않습니다. 트레일링 스탑이 있으니. 저처럼 투자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돈은 못 버실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망하진 않을 거예요. 반면에 화끈한 주식에 몰빵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망할 수도 있어요.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서 제 스타일을 알려드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주식이 회사 가치를 다 반영해주면 좋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으니 위험자산이잖아요. 제 주위에 돈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한 방을 노리진 않습니다. 꾸준한 걸 원하지 한 방을 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모든 투자에 항상 위험관리를 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 늙고 나서 돈 벌면 뭐하냐?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썰을 풀까요? 오늘의 주제는 ARK ETF. ARK ETF는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화끈합니다. 아마 매수하신 분은 매일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포드 12 EPS 컨센서스를 미리 다 조사했습니다. 노란색은 ARKK, ARKW에 공통으로 포함된 회사고요. 검정색은 ARKK만, 보라색은 ARKW입니다. ARKK ETF에 포함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파악하는 건 다 아시죠?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홀딩스를 클릭하고
쭉 내리면 탑10 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포워드 12 EPS 컨센서스가 마이너스인 기업도 많아요.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적자를 낼 것 같다고 애널들이 점수를 준 겁니다. 그럼 안 좋은 거겠죠? ARK ETF에 포함된 회사들의 특징은 지금 당장 돈은 못 벌어도 성장성이 큰 기업을 모아서 투자하는 게 ARK ETF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돈을 버는 건 EPS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EPS, EBITDA, EV, 영업이익은 약간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EPS 주당 순이익은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못해도 회사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거나 채권이 올라도 이익이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PS, 주당 순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도 매출 채권이나 다른 걸 조작하면 트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재무에서 뭘 봐야 될까요? 회사의 본업은 물건을 팔아서 현금을 남기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내용이 길어져서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